과연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저는 한 100권 정도 읽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140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출퇴근길, 휴직 후에는 시간 날 때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책 속에 인생의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제 삶은 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성공자들, 김승호 회장님, 고명환 작가님, 켈리츠 회장님부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지독한 독서광이라는 점입니다. 토마스 콜린은 한 연구에서 부자들의 무려 88%가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단 2%만이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순전히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8%의 삶을 살기 위해 매주 최소 한 권, 많게는 두세 권씩 정말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저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부자들의 성공 습관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었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책을 읽고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내는지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책을 통해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8살이 될 때까지 책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어요. 책을 읽어야겠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러다 저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이 무기력함과 고통에서 벗어나 오직 성장을 하고 싶다는 절박함 하나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성장이 목표였는데 책 속의 문장들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어요. 내 안에는 거인이 잠들어 있다.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처럼 매일 책을 읽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답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책에 미쳐버린 첫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요. 오히려 제 삶의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제 정체성은 안개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안에 단단한 중심축이 없다 보니 수많은 책들의 주장에 이리저리 휘둘려대는 줏대없는 지식 난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지배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책에서는 미라클 모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의 혼란은 계속됐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몰라 가방에 책만 5권씩 넣고 다니는 그런 방향 잃은 지식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늘어나는 지식의 무게에 어깨만 무거워질 뿐이었죠. 점점 삶은 우울해졌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자처럼 될 수 있겠지, 이런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후줄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가족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그냥 책 다 갖다 버려라, 너 그러다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장해야 한다, 이런 강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중고 서점에 가면은 홀린 듯이 한 5권씩 책을 샀던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사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방 책장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문득 현타가 왔습니다.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지? 그러곤 1년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왜 바뀌지 않았는지를 복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내용은 저의 시간과 돈, 그리고 수많은 기회비용으로 깨달은 결과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이 내용을 통해 올바른 독서의 길로 들어서서 진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서 실행할 내용을 사냥하듯이 찾는 거예요. 첫 1년간 제가 실패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책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죠. 과거 1년 동안 이 책 내용 정말 좋네, 이 저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은 방금 전까지 감탄했던 내용이 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거는 희미한 감동과 나는 이제 이 책을 다 읽었다,
이런 자기 만족뿐이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책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이만큼 읽었다, 권수에 집착하는 허영심 가득한 독서였습니다. 마치 트로피를 모으는 것처럼 책장에 꽂힌 책의 숫자가 저의 노력을 증명해준다고 착각했죠. 그래서 저는 독서 방법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액션이 뭐지? 이렇게 사냥꾼의 자세로 읽었어요. 그 관점의 전환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읽고 싶은 책을 찾으면 이 책을 통해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이거다 싶은 실행 포인트가 나오면 그 즉시 책 읽기를 멈추고 그 내용을 노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리스트에 적힌 행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요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책 100권을 샀습니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식, 한식, 온갖 레시피를 전부 읽고 화려한 음식 사진에 감탄하고 필요한 재료와 조리법을 전부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켜보진 않았어요. 과연 당신을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저녁 식사로 단 하나의 요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요리사가 아니라 그저 요리법 수집가일 뿐입니다. 진짜 독서는 오늘 저녁에 내가 만든 요리를 직접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수많은 레시피 중에 나에게 맞는 최고의 김치찌개 레시피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에 적힌 재료를 정확히 준비해서 부엌에서 직접 불을 켜고 조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은 뜨끈한 김치찌개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낸 단 하나의 요리가 머릿속에 있는 100개의 레시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은 그저 보기 좋은 사진첩이 아니라 실제 요리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레시피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여러 권보다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즉, 독서는 양보다 질, 특히 반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체화의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책을 읽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거라면 한 번씩 여러 권 읽는 방식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따라서 책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한 번만 읽는 습관으로는 부족했어요. 최소 2번, 많으면 3번으로 늘려갔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건 어렵지만 2번, 3번 읽는 거는 훨씬 쉬웠어요. 이미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제가 처음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 페이지 귀퉁이를 접어놓은 구간만 집중해서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책을 처음 읽으면서 전체를 이해하고 두 번째 읽으면서 실행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으면서 그 실행 방안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책의 핵심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안개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제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심리적인 저항이 매우 컸어요. 한 번 책을 다 읽고 나면 어서 다른 책을 읽어야지, 다른 책을 읽어서 직접 쾌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번 다 읽고 나면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완전히 다 알아,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단계로 쪼개갔어요. 책 한 권을 다 읽었으면 딱 10분만 투자해서 내가 메모한 것들만 다시 읽자, 또는 책에서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훑어보자, 접어놓은 구간 중에서도 내가 밑줄까진 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다시 읽자, 이렇게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갔더니 어느샌간 최소 2번 읽는 것은 당연해졌고 이건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은 3번씩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통해 책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제 몸의 일부가 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 번 읽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처음 읽을 때 나중에 다시 볼 나만의 요약본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밑줄을 긋고 나중에 2회독, 3회독 때 그 부분만 다시 읽는 방식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2년 만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책의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실행할까, 이거를 사냥꾼처럼 생각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실행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책을 통해 발견한 단 하나의 실행을 찾고 그것을 내 삶에 지독하게 적용하며 체화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미 성공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모두가 이 방법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안에 놀라운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설적인 무술가이자 철학가였던 브루스리, 이소룡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만 한다.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만 한다. 여러분들의 독서가 적용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향한 의지가 실행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실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